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자, 주가는 벌써 1년 반째 우상향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 초 들어서 더욱더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11만 6천 원에서 이제 고점 찍었고요. 이제 관세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또 무서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이 중요하겠죠. 향후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되겠으면 이제 익절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자,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진입 가능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거의 중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차익 실현, 기관은 여전히 가파르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의 상승세는 반등세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1.26%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재개됐음에도 여전히 1에서 2대 굉장히 낮은 수준의 퍼센테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대차 잔고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재개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매도가 낮습니다. 사실 여기다 공매도 할 만한 지금 상황 자체가 아니죠. 재료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 추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가 쉽게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전혀 걱정은 없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 7천, 2조 8천, 3조 돌파,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작년에 4조 때 올해는 5조 6천까지, 내년, 후년 계속해서 6조 7조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영업이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800대 횡보 이후 1,400, 2,100, 4,500 거의 막 2배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올라가면서 이제 8,000대 진입을 합니다. 자, 내년, 후년에는 이제 1조 돌파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우상향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폭의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굉장히 지금 건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죠. 자, 690에서 1600 큰 폭의 상승이었고요. 1분기는 400에서 1800 마찬가지죠. 자, 2분기 1100에서 2100, 3분기는 1300에서 2200 각각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엄청난 폭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200대에서 이제 최근에 안정화되면서 100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는 100 초반대, 그리고 후년에는 두 자릿수까지 예상이 되면서 꾸준한 우하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2, 5, 14. 자, 두 자릿수 진입 괜찮았죠? 그리고 20 돌파하면서 올해는 30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개년도, 4개년도는 상당히 좋은 수익성 이어가고 있고 내년 후년에도 20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엄청난 수익성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EPS 보겠습니다. 실적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우상향, 올해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문제가 없고요. 이어서 이제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229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소소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6.9배, PBR은 4.2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약간의 저평가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 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는 다소 낮은 레벨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자, 추정치인데요. 먼저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63.5%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66% 넘게 늘어나면서 컨센서스 대비 11% 이상 좀 상회할 것으로, 자, 웃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호실적의 배경으로는 방산, 레일솔루션, 에코플랜트 3대 사업 부문의 고루 실적을 견인하고 있고요. 특히 K2전차의 유럽 수출이 실적을 이제 주로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는 이제 최근에 대만 타이중시 정부 도시철도 공정국으로부터 대만 타이중 블루라인 철도 시스템 공급 사업 낙찰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지난 7일 공시가 떴습니다.
자, 컨소시엄 협약에 따른 현대 로템의 사업 금액은 4,150억 원 규모가 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았고요. 자, 그리고 레일 솔루션 부분 살펴볼게요. 연내 신규 계약이 이제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는 캐나다 에드먼턴 트램 최대 53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향후 또 호주 고속철도망 구축에서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이제 작년 말 기준 레일 솔루션 부문 수주 잔고는 14조, 조금 넘는 수준. 일단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3%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상당히 지금 넉넉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최근 중동에서 사우디와 자, 아랍에미리트가 노후된 장갑차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페루의 군 현대화 전략에 따른 K2 전차 수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 모로코 역시 철도에 이어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서 방산 부문 수주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에코플랜트 사업 부문 보시게 되면 역시 이제 최근 그룹사 내에 미국 투자에 따른 설비 투자 수주 기대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LNG 발전소 착공 본격화로 인해서 안정적인 실적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분기 폴란드로 K2 전차 26대가 인도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총 96대를 폴란드에 납품해 22년에 맺은 1차 계약분의 인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계약과 같은 규모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차 계약에서는 APS 등이 추가로 탑재되면서 단가와 총 계약가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연 중인 K2 폴란드 2-1차 180대에 대한 실행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단가가 높아지겠다 이 내용이고, 이번 2차 계약 성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계약 자체의 성사 여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가격과 사양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로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군안, 교량, 장애물 개척, 전차 등도 계약이 성사될 전망에 있고요. 전체 계약 규모가 7조에서 9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상반기 말에는 100대 규모로 예상되는 루마니아 1차 계약도 예상이 되면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노후 전차 TR-85를 대체하기 위해서 300여 대 규모의 신규 전차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 중 240대에 대한 입찰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드 등과의 수주 경쟁에서 가성비, 납기, 그리고 장기 정비 지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확실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향후 수주가 또 기대되는 대형 사업은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사이 이제 휴전 논의가 활발히 오가는 만큼 향후에 재건 프로젝트 시작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잠재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좀 많았습니다. 호재가 너무 지금 넘치는 상황이죠. 악재는 거의 없고요. 지금은 거의 호재만 너무너무 가득한 상황이고, 특히나 수주 관련해서 굉장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손절가 잡고 들어가 보겠다 하시는 분까지는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안전하게 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들어가기는 시세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는 구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현재 15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익절은 언제부터 하냐? 자, 12만원부터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좀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원 이제 돌파했을 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슬슬 분할로 익절해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한 15만원까지 노려보는 전략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거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서 익절 잘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